속보. 3월 날씨 맞아? 찬바람, 쌩쌩 부는 매서운 꽃샘 추위에 깜짝. 역시 잘못된 월요일.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있지의 아이씨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3월 날씨 맞아 찬바람 쌩쌩 부는 매서운 꽃샘 추위에 깜짝이었습니다. 지난주 분명히 20도가 넘는 따뜻한 기온에 봄이 벌써 왔구나 싶었는데 역시 꽃샘 추위는 있었습니다. 비가 좀 오고 확 추워지더니 오늘은 영하권 날씨에 한파특보도 있었고 강풍특보도 있었고 풍랑특보까지 내려져서 꽃샘 추위가 확실히 좀 왔었어요. 심지어 이 대관령은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면서 진짜 완전 겨울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날씨 풀린 줄 알고 롱패딩이랑 패딩을 세탁소에 맡기거나 들여놓으셨던 분들은 후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반짝 추위는 잘못된 요일인 오늘 월요일이 지난 후에 내일이면 또 풀린다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만 추위 잘 견디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봄이 되고 꽃이 피더라도 어차피 베텐러들은 계속 또 추울 거니까 더 춥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겨울이 좋아서 오늘 또 공기도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가끔 돌아오는 연애 고민 상담 특집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민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저한테 말 걸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선정화님, 날이 따뜻해져서 사무실에 있던 방한용품을 죄다 집으로 들고 갔는데요. 급 추워져서 후회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아직 꽃샘 추위도 안 온 것 같네요. 내일이면 또 풀린다고 하는데 한 번 정도 더 오지 않을까요? 예. 2번 정도 더 올 수도 있고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왔다 갈 때 할 때 꼭 감기 걸리거든요. 요즘 또 마스크 안 쓴 분들 많아가지고 코로나의 작은 순기능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하도 쓰고 다니고 손 잘 씻으니까 감기는 또 많이 안 걸렸다 그러잖아요. 송상원님, 베리 더 글로리 나온 거 보셨어요? 저희 딸은 주말 내내 시즌 1부터 2까지 몰아봤대요. 전 아직 못 봤는데 인터넷으로 스포당해서 다 본 기분입니다. 기사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예, 스포를 좀 피해야 되는데 룰을 안 지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아직 시즌 2는 못 봤고 시즌 1은 봤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고 있어요. 네, 봐야죠 빨리. 이혜인님,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여긴 벌써 봄이 왔더라고요. 꽃핀 곳도 있고 날도 따뜻하고 외투 없이 돌아다녔어요. 얼른 벚꽃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 제주도는 진짜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추워져도 거기는 그렇게 춥진 않을 거고 공기는 또 깨끗할 거고 그죠. 요즘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덮치면 제주도도 여지없이 그냥 미세먼지가 날아가니까 오늘은 진짜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안선미님, 야구 보셨나요? 5회 말에 끝나는 룰이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이겨서 좋네요. 박의영님, 일본전 호주전 져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올라가도 쿠바가 또 강팀이고 유종임이 걷어서 다행입니다. 선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많이 속상하죠, 그죠? 예, 호주전 충격적인 결과, 일본전도 충격적인 스코어. 예, 아무튼 할 말이 없네요. 자, 아무튼 이수빈님, 오늘 학교 급식에서 딸기가 나와서 파수 대표로 제가 직접 밥 위에 올려놓고 먹어봤습니다. 남이출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삼켰는지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괜히 사페춘이 아니죠.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잘못된 날씨 한파를 부르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지난주까지 기온이 20도 넘는 화창한 날씨였는데 오늘 월요일이 되자마자 갑자기 날씨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춥더라고요. 예. 네. 뭐라고요? 밖에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추위를 굉장히 타죠.
아, 저 추위를 너무 싫어하고 몸에 살이 없어가지고 네, 살이 빠진 다음부터 진짜 추운 게 완전 최악입니다. 오늘 진짜 한겨울 옷 입고 오셨어요. 이렇게 입고 와도 밖에 있으니까 춥더라고요. 네, 가진 게 없어서 그런가요? 춥더라고. 자, 아무튼 뭐 겨울옷을 정리하는 시점은 언제쯤이에요? 아, 생각날 때 뒹굴뒹굴 하다가 한 6월? 5월? 이때쯤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여름 아니에요? 제가 그 대충 느껴본 결과는 가계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중반까지도 살짝 추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은 일단 대학 그때 치울까 이 생각이 듭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네. 엄청 춥더라고요. 어, 성재 씨는 또 이제 여름을 싫어하니까. 저는 여름을 너무 극혐해가지고 저는 봄도 싫어요 사실 이제는. 아, 그래요? 봄도 좀 빨리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미 3월부터 기분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3월부터 예, 지금이네. 예. 4월부터 조금씩 이제 흐려지고 기분이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여름에 대한 대비. 아, 여름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5월부터 9월까지 거의 이제 반년 정도를 이제 혹서기 대비로 들어갑니다. 힘들겠네요. 4월이면 이제 에어컨 틀어야죠. 아, 4월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내일 화이트데이인데 예, 연인과의 어떤 그 뭐 특별한 약속, 그거 몰랐어요. 현금 주고받기 뭐 이런 아니. 건 안 하시고 저는 화이트데이랑 발렌타인데이를 챙기지 않습니다. 안 챙기세요? 그것까지 챙기다 보면 힘들어져요. 아, 네. 그래서 뭐 현금 뭐 주고받는 건 잘. 아, 그건 아닙니다. 안 해요? 어차피 저희는 줄 거면 많이 주고 안 줄 거면 주지 말자. 남들이 정해놓은 기념일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자. 아, 이런 겁니다. 현명하네요. 자, 74땡땡님 네. 신랑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문자도 익명으로 가려주세요. 아무튼 평생 지 밖에 모르는 신랑 짜증나고 말도 하기 싫은데 저 대신 욕 좀 해주세요. 화가 많이 나셨네. 문자를 가려달라는 건 처음 봤어요. 굉장히 지금 짜증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화이트데이 봐서 그때 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직 만약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리 지 밖이 몰라도 성분 딱 갖고 오면 이런 선물을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성급한 결정이니까 일단 내일까지 지켜보시고요. 내일 특별한 반응 없다. 오늘 못한 거 싹 몰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내일 혹시 모를 뭔가 이제 제스처나 그렇죠. 입금 혹은 네. 뭐 이제 선물 이런 네. 게 수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남편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해도 이게 그 세계적인 연인들에 대한 국룰이 또 있다 보니까 네네. 하루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다려 보시죠. 뭐. 예. 네. 그 다음 날 이제 가중 처벌을 하시면 되고요. 잘못되는 거죠. 이정희님, 정영국님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같은 연예인 중에 워너비가 있으실까요? 일단 같은 연예인이 없습니다. 최하급이 많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워너비가 없습니다. 옛날 그 개그맨 초창기 때는 우상들이 많았죠. 저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 최양락 씨? 그때는 막 그 신동엽 선배나 유재석 선배가 너무 젊은 나이에 예. 방송의 MC를 꿰차고 있었어요. 예. 그게 너무 대단해 보였거든요. 예. 방송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랑은 상관없구나. 이제 이거에 만족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자영업자 중에 롤모델이 있냐고. 없어요. 거의 다 망하고 이래가지고 네. 닮아가면 안 됩니다. 예. 연예인이었던 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방송했던. 예. 예. 자, 고평은 백종원 선생님을 워너비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시고. 못 따라갈 분을 쳐다도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위에 계시다 보니까 저 형 이제 연반인 아니냐고. 거의 뭐 그렇죠. 자반이. 연예인으로 시작했는데 연반인으로 바뀌었어요. 시작은 그렇게 했으나 예. 네, 끝은 일반인이었다가 연반인이 된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이분은 연예인이었다가 예. 일반인 자영업자 이렇게 자반인이라고 하시면 있고요. 네, 그렇죠. 예. 자영업자와 일반인. 근데 제가 약간 그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에서 그거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가요? 인생을 살 때 처음보다는 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끝이 더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탈모 샴푸 세트를 드리고요.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잘못될지 모르고 기획한 봄맞이 네. 연애 고민 사연 특집입니다. 오늘 같은 날 헤어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좋아요. 찬바람 확 불고 그렇죠. 바람 굉장히 차갑고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오늘입니다. 지금
땡톡으로 헤어져라. 네, 바로 뭐 전화도 하지 말고. 갑자기 차단하면 됩니다. 잠수 이별. 네, 연애 사연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쌓여가지고 그렇죠. 털어버리려고 준비한 떨이 특집이니까 20몇 개 써있더라고요. 묵은 사연이에요. 네. 채팅창 오늘 굉장히 조용하겠네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일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이 채팅창 진짜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연애 사연만 나가면 진짜 천천히 이렇게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 네. 뭘 알아야 이제 드립을 치고 응용을 하는데 오늘 그거 예상합니다. 가는데 순서 없다. 그렇죠. 가는 데 순서 없다 일단 막 올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연애 사연 오늘만큼은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일침도 쏴드릴 테니까 네. 정신 차리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 고빈주님 성별 미상 감정이 1도 없는 친구가 자꾸 커피 산다고 하고 밥 산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절 좋아하나 봐요. 오. 고백하면 받아줄 용기도 없고 사이가 멀어질까 봐 고민만 됩니다. 이거 제 김칫국이겠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많이 얻어먹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고백을 하면 받아줄 용기도 없고 요걸로 미루어 봤을 때 여자분인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먹을 땐 좋았는데 막상 또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받아줄 용기가 없다는 얘기는 받아줄 그 얼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밥은 맛있어도 얘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사람이 즉흥적으로 기분이 좋았다가 확확 이렇게 정신을 차릴 때가 있거든요. 밥은 맛있고. 네, 밥은 너무 맛있고 다음에도 또 한 번 얻어먹고 싶은데 오늘 고백 안 했으니까 내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남자분들 보통 여사친이나 썸녀한테 고백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혼자 있을 때 연습도 해보고 거울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싹 가려고 하지만 정말 여자분들은 이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귀신같이.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되게 평범하게 행동을 했다가 이 타이밍에 고백해야지 라고 해서 저기 고백하지 마. 사전 차단. 여기서 바로 나오니까 저기밖에 안 했어 난 지금. 예. 예측 수비가 다 돼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서가 시작이 돼서 한 3줄 해야 되거든 뒤에.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를 해야 되는데 저기에 했는데 갑자기 젓가락 딱 놓으면서 고백하지 마. 이제 그때부터 아주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그렇죠. 채팅창에 고백은 도전이 아니라 확인이다라고 격언처럼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다. 확인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고백은 도전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다. 고백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할 계획도 없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정도면 네. 밥맛이 떨어지는 얼굴은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닙니다. 이분도 뭐 특별히 지금 딴 데 가서 밥 얻어먹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친하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딱 감지를 한 겁니다. 이거는 연인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밥 먹다 사단 나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네. 내가 음식 때문에 인생을 허비한다. 잘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사이야 나올 때까지 계속 버텨야 된다. 네가 계산하는 사이지. 뭘 어떤 사이야.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예감을 잡으셨으면 저는 고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자분이 이렇게 느낄 정도면 밥을 그냥 사주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고백하시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고백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알던 사이가 그렇게 막 이상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미 꺾인 관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꺾이지 않는 마음 패러디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고빈주님께 용국이의 일침. 고민할 생각이 없었으면 밥 굶고 다니게 생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주고 싶은 친구들 있죠. 예. 밥 먹자 밥 먹자 예. 밥 먹자. 최소향님 네. 여자분입니다. 제가 코골이가 좀 심한데요. 이번에 남친이랑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하. 코 고는 소리 듣고 실망할 것 같은데 안 자고 버틸 수도 없고 어떻게 안 들킬 수 있을까요? 코 고는 여친 어떠세요? 별로죠. 그걸 물어봐. 완전 별로지. 코 고는 여친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을 해봐도 예.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날 완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날씨도 좋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네네. 사람이 코 고는 이유 중에서 원래 코골이가 있는데 몸이 피곤하면 코를 더 많이 골거든요. 그렇죠. 둘이 처음 봤지. 많이 돌아다니죠. 저녁에 술도 한 잔 마셨어. 음. 아, 이 사단 납니다. 예. 아, 100% 골죠. 힘들어요 이거는. 예. 이도 갈 수 있어요. 오. 아, 근데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 보니까 넌지시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나 코 고는데 괜찮아? 이렇게. 남자친구가 괜찮아. 중간에 일어났죠. 담배 하나 피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까지는 살짝. 여자분들이 약간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의외로 남자분들이 여자 코 고는 모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충격적인 게 확 밀려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이것은 이제 최대 위기다. 네,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뭐요? 아, 비계에다가 얼굴 바꾸자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 그 베개라고 해주시고. 네, 베개. 숨쉬기는 불편할 수 있는데 코는 안 골아요. 엎드려서 아예 코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둘 중에 하나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 연인 관계가 위험하든 생명이 위험하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코를 안 골 수는 있어요. 남친한테 술을 엄청 먹여가지고 예. 완전 남친이 인사불성으로 골아 떨어지게. 코곤 소리 못 듣게.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게 술 많이 먹으면 중간에 깨시는 거 아시죠? 어디서 포크레인 소리가 나지? 이게 그것 때문에 예전엔 진짜 코골이 수술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뭐 아직 사귀는 초창기라고 하면 한두 번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애교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코 많이 골았어? 그러면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가르릉 고는 건 괜찮은데 크르렁 골면 안 된다라고 뭔가 아는 척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고는 거 얘기하는 거죠? 아, 그냥 헛다리 막 짚네요. 예. 네네. 누가 이 밤에 공사하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약간 근데 좀 난감할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여자친구 옆에서 딱 자고 있는데 코를 너무 골면 깨워야 되나 이거 어떻게 모른 척을 해야 되나 살짝 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남자친구 아침에 만약에 눈 떴는데 눈 빨가면 밤샌 겁니다. 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최소향님께 용국이의 일침. 마지막 여행. 아, 실망감이 클까봐. 네. 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김한별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봤습니다. 연월차 사용이 자유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며 여행 갈 수 있는 일정이 좀 생겼는데 남친이 절대 저 혼자 여행을 안 보내요. 전 친구도 없고 남친이랑 가자니 일정이 안 맞아서 꼭 혼자라도 가고 싶은데 왜 안 보내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용국 오빠가 대신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요? 이건 그냥 일침 바로 갖춰도 될 것 같습니다. 용국이의 일침.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도 혼자 가는 거 내가 허락해 줄게. 예.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걱정돼서 그랬던 거지. 하면서 좋아하죠. 한 몇 개월 있다가 그때 허락해 준다고 했잖아. 왜 그때 말 달라? 예.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채팅창에 전과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뭘 모르고 채팅 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저분은 아예 경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걱정돼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신경에 쓰일 수 있지만 정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장 확실한 건 일단 출발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 그냥 왔어 이렇게. 그럼 잘 놀다 오라고 그냥 약간 얘기를 더 해주지 막 화를 내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헤어지라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봄맞이 연애 고민 사연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지기 딱 좋은 날. 예, 자 오늘은 연애 사연에도 일침을 쏴드리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정동희님 남자분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군것질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밥을 잘 안 먹는데요. 예를 들면 만나서 젤리 먹고 카페에서 케이크 먹고 과자 사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밥 먹을 때 되면 입맛이 없대요. 근데 저는 여친이랑 맛있는 것도 좀 먹으면서 데이트하려고 만난 건데 입맛이 없다고 할 때마다 난감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젤리를 먹고 케이크를 먹고 과자까지 먹고 입맛이 없다. 이거 정상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죠. 입맛이 있으면 불편한 상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먹었더니 입맛이 확 돋네. 이렇게 되면 그거 엄청 살찌는 거죠. 남자분이 잘 드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드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젤리 먹고 뭐 케이크 이런 먹는 과정에서 혼자만 먹지는 않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너무 그 양에 부족한 거죠.
네, 이런 거는 뭐 본인이 또 그 여자친구 때문에 입맛 없다 그래서 그럼 먹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막상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예. 그냥 한 입만 맛만 봐 하면 먹습니다. 너 때문에 입맛이 없는 건 아니냐라고 하시면 역시 또 우리 파스분들 예. 여전하시네요. 예. 그런 걸 수도 있죠. 약간 초딩 입맛인 분들이 있죠. 있어요. 그래놓고는 또 이제 어디 가가지고 딱 제대로 정찬을 먹으려고 하면은 또 네. 그거는 딱히 깨작거리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근데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싫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 뭐 가. 나는 뭐 생각 없어서 그냥 앞에 앉아 있을게. 하다가 딱 하나 시키지 않습니까? 젓가락 무조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거짓말입니다. 지금 생각이 없는 거지. 그쵸. 앞에 음식 딱 놓는 순간 네. 벌써 향부터 야 먹어봐. 맛있네. 이러면서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동희님 이제 데이트하려고 좋은 집, 뭐 맛집 이런 데를 알아놓고 뭐 예약해놓고 약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네. 자꾸 뭐를 주워 먹은 다음에 가가지고는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 표정을 지으니까. 네. 예. 본인이 만족스럽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본인도 어차피 뭐 계속 먹으려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입장을 배려해서 뭐 데이트 코스에 있는 음식 먹는 거를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죠. 네, 별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가면은 은근히 좀 덜 깨질 수도 있고 돈이. 그렇죠. 주전부리로. 네. 물론 케이크 같은 거가 또 싼 건 아니지만. 네. 예. 보통 사연이 오면 젤리 먹고 케이크 먹고 과자 먹었는데 입맛이 더 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게 원래 사연이거든요.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건데 반대로 사연이 온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네, 괜찮은 겁니다. 예. 네. 전혀 부담감 느낄 필요가 없고. 입맛은 변하는 게 아니라 느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거 진짜 왜 경험 없다. 채팅을 치느냐면 이거 진짜 경험 없다, 진짜. 격언식으로 쳐요. 네. 명언 하나 남기려고. 변하는 게 아니라 느는 거다? 이게 뭐야 이게? 어법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네. 확 왔어. 예. 네, 이분 확실한 못소리예요. 그렇죠. 자, 정동희님께 용국이의 일침.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 6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면 됩니다. 그때는 내가 여자친구여서 이렇게 해줘야지. 너무 자주 만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 저는 안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죠. 1년에 근데 3번? 마지막으로 싸운 게 그럼 언제예요? 한 5년 된 것 같은데. 1년에 한 3번 만나니까 예.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야. 싸울 겨를 잡습니다. 어허. 네. 그럼 5년 전에 왜 싸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싸움의 이렇게 불씨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5년 동안 안 싸웠고 그 전에 한 번 싸웠고 지금 좋은 상황이라면 오랜만에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 서로 잘해주려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이려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안 좋다. 그런 거죠. 고부와 직녀. 자, 익명 김님. 네. 저는 유부남입니다. 저는 결혼 반지가 일할 때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빼놓고 일하다가 잃어버린 적도 있어서 그냥 집에 두고 다니는데요. 네. 아내가 왜 반지 안 끼고 다니냐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반지 잃어버리는 것보다 집에 두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요? 용국수님이 저희 아내 설득 좀 해주세요. 두 분은 연예인이라 커플링 못 끼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저 이해하시죠? 저는 뭐 상관이 없는 멘트가 왔네요. 저도 상관이 없네요. 네, 뭐 끼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 옷가락질을 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반지를 딱 끼는 순간 오래 끼고 있으면 살이 맨질맨질하잖아요. 반지를 빼면 예. 숨도 못 쉬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불편하고. 예. 그리고 옛날에 그 커플링 있을 때 이거를 끼고 나이트클럽 갔다가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빼놨다가. 왜 어디다 빼놨어요? 주머니에다가. 빼놔야 되니까. 이거 왜냐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주머니에 빼놨는데 왜 잃어버려요? 주머니에서 뭐 돈 같은 거 빼다가 떨어져 나고 소파에. 아.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저도 커플링을 안 끼는데 한번 유행했던 건 뭐냐면 커플링이 필요했구나. 이거는 이제 베텐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당포에 팔 때 아주 유행했습니다. 36만 원. 꽤 목돈이에요. 예. 언제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뭐 일하는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도 가긴 하지만 또 와이프 입장을 따져보면 왜 안 끼냐. 그러면 본인이 밖에서는 끼고 집에 와서 빼는 게 낫죠. 아무리 봐도. 예. 네. 결혼 반지 하신 분들은 보통 뭐 일터에 갈 때 다 끼고 가시나요? 그렇죠. 의무사항이죠. 아 그래요? 네네. 무조건 껴야 됩니다. 결혼 반지를. 네. 근데 이제 결혼 반지 큰 거 있다. 그건 이제 ROTC 반지입니다.
그걸 이제 네 번째 손가락에 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예. 네, 남들이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장교 반지. 네, 그런 거 끼고 예.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루비 크게 막힌 거. 네. 손에다가 반지 문신을 하면 편하지 않을까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이분 대단하신 분 오셨네요. 아, 손가락 문신. 근데 요즘은 진짜 세월이 변해도 이 커플링에 대한 애착은 똑같은 것 같아요. 커플링을 안 할 건데 왜 맞췄어? 무조건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거를 끼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집에 놔두고 다니는 게 편하다는 말은 약간 상대방의 감정을 해칠 수도 있다. 어허.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네. 저는 오히려 그 결혼 반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뭔가 보석 같은 게 있으면 네. 집에다가 모셔놓고 안 끼고 다니는 게 더 많은 줄 알았어요. 아, 보통 끼고 다닙니다. 그래요? 의무사항으로. 아 그래요? 네, 무조건 끼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거 딱 박혀가지고 누가 봐도 결혼 반지 이런 거를 끼고 다니더라고요. 네, 채팅창에 할 말이 없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안 해보셨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요새 근데 반지 타투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많은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예. 그 우리가 어릴 때 토끼풀로 여기다가 반지 한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그래요. 네, 별로죠. 자 이혼하면 안 껴도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자 다음은요. 일침 안 가나요? 일침 안 했나요? 네네. 익명김님께 용국이의 일침. 회사 가면 다른 결혼 반지. 거기서 낄 게 따로 있고 여기서 낄 게 따로 있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 가서 왜 다른 걸 껴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익명신님 네. 남자분입니다. 저는 사내 비밀 연애 중입니다. 이런 사연이네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직속 상사가 저에게 자꾸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적당히 돌려 거절 중인데 그 자리에 여자친구도 있다 보니 너무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태도로 어떻게 말해야 여친도 상사분도 기분이 안 상할까요? 이거는 그냥 뭐 편하게 여자친구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여자친구 누구야? 물어보잖아요. 그냥 다른 회사 다니는 직장인 누군데요. 연애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초반에는 설명을 안 드렸다가 얼마 전에 이제 연인이 됐습니다. 이게 깔끔하죠.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 그쪽에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어, 네, 가장 그래? 편하죠. 네. 별로 싫어하는 얼굴이어 가지고 그걸 옆에서 여친이 듣고 있어요? 네, 여기 가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요? 그 여자친구가 이걸 무조건 듣거나 듣고 있는 중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소개팅을 나가든 안 나가든은 나중 문제고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만나? 너무 예뻐서요. 그래? 사진 보여줘. 아, 사진은 지금 없고. 네. 왜 없어? 왜냐면 여기 하는 푸사 멘트는 보자 푸사. 아, 그만 봐. 네가 사겨. 상사잖아요 상사.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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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지금 뭐 상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멘트를 한번 잘 해놓으면 예. 퇴근길이나 이렇게 나중에 얘기가 나왔을 때 여자친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쁘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위험해요. 남자 상사 같은 경우는 보통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럼 사진 보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보여줘도 상관없고요. 네. 그게 뭐예요? 캡처 하나 떠나가지고 대충 보여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예. 이거는 그 여자친구한테 예비로 자기가 하는 멘트예요. 여자친구가 더 열받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 여자는 누구요? 그냥 해놓은 거야 이렇게. 너 예쁘다고 얘기했잖아. 나보다 예쁘네. 그렇긴 하지. 계속 질문하다 보면 거짓은 언젠가 밝혀져요. 예. 여자친구는 대충 넘어가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솔직히 뭐 그냥 그런데요. 뭐 착해서요. 뭐 성격이 좋아서 이런 거 필요 없고 예뻐서 만나는데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개팅 나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딱 맞죠. 그런 식으로.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여친이 국정원 비밀 요원이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도 밖에 안 나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국정원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예.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래요. 여친이 요원이다. 네, 불편하네요. 자, 그러면 익명신님께 용국이의 일침. 돌려 거절 중이다. 속마음은 살짝 나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10cm 내 눈에만 사진 보여듣고 봤어.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연애 고민 사연 특집이라서 채팅창이 굉장히 느리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멈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0105님 여자분입니다.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남친이 회사에서 저한테 대체 무슨 성과를 냈냐며 심한 말을 해서 싸우고 헤어졌어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 제 땡톡을 차단하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진 당일에 제가 준 선물을 채소 마켓에 올린 걸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별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앞서 연애랑 이어지는 내용인가요? 그 소개팅 갔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 남자분이 소개팅 나갔다? 나갔다 와서 이제 대체 무슨 성과를 냈어? 차단. 아니, 사연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 직속 상사가 소개팅 자꾸 돌려 거절 중인데 그거 사실 억지로 나갔다가 사진을 본 거예요. 네, 사진 보고 나갔어. 갔다 와서 어땠어? 도대체 무슨 성과를 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단. 갈아탄 거예요? 네, 사연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이게 이제 사내 연애 같은 경우가 가장 자주 많이 만나는 사람이랑 아무래도 친해지다 보니까 연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 무슨 성과를 냈냐며 좋게는 얘기 안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약간 좀 언성이 높아졌겠죠.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남자분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헤어질 걸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죠. 그래도 그게 화가 안 풀린 겁니다. 그래서 헤어질 거를 각오를 하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얘가 이제 감정적으로 나가면 난 무조건 헤어질 거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말을 뱉은 거죠. 네, 이건 헤어질 의도가 있었다. 네. 근데 이제 그 남친이 어쨌든 상사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성과 운운한 거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한 건 좀 그런 것 같고 기존에 뭐 쌓였던 업무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플러스가 되면서 약속 시간 늦은 거, 돈 안 갚은 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돈이 그걸 있어요. 가지고 이제 한번 친 거죠. 예. 오늘 이거 갖고 헤어질 수도 있겠다.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당일날 여친한테 받았던 거를 다 그 중고 사이트에 올렸으니까. 네, 확실하죠. 예. 네. 그러면 여자분이 공사 구분을 못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남자분이 공사 구분을 못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둘 다 공사 구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약간 싸우다가 말이 너무 심하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했으면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는 공사니까 나한테 와서 아까 너무 심했어라고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쪽은 또 기분이 상했으니까 이쪽도 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쵸. 이러면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둘 다 홧김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고 실제로 이 홧김에 이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러면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불편할 거고. 그렇죠. 예. 네, 불편해요, 솔직히. 헤어진 당일에 근데 선물을 마켓에 올린다는 건 좀 돈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뭘 돈이 급해요. 내고 가능. 예. 이래가지고. 채팅창에 확실한 건 일은 못했나 보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럴 수 있네요. 예. 네. 남친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위에서 이제 진 누르니까. 그냥 승진만 한 걸 수도 있죠. 그렇네요. 예. 네. 이연속곡 재밌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이제 그 상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해서 한번 나갔다 와. 업무로 이어지면서. 카드값 결제일이라 헤어진 것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요즘은 진짜 그 받았던 전 연인한테 받았던 선물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올려요. 하긴 뭐 버려지는 것보다는 재활용되고 판매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물을 준 거를 정말 새 것처럼 잘 다룬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돈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문화가 꽤 많더라고요. 네, 우리 때는 많이 없었는데 조금만 좋은 거, 비싼 거 이러면 나 굳이 필요 없는데 하면 이제 팔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 관한 기억을 지우고 싶어. 이렇게 하면 돈으로 받는 거예요. 네. 다음 사연이 기대된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0105님께 용국이의 일침. 성과를 좀 내시지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본인도 같이 올려야죠. 그렇죠. 똑같이 더 싸게. 네. 홍대병님 남자분입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월급이 비슷한 편인데요. 여친이 통이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저는 물욕이 없어서 폰도 한 번 사면 오래 쓰고 줄 이어폰 쓰고 그러는 사람인데요. 여친이 절 보더니 스마트워치도 사주고 블루투스 이어폰도 사주고 요즘 유행한다는 건 다 선물해 줍니다. 근데 전 여친한테 해준 것도 없고 좀 부담스러워요. 여친 씀씀이 좀 줄일 수 있게 용국 스님이 쓴소리 한 번만 날려주세요. 그래요. 폰도 하면 한 번 사면 오래 쓴다. 한 4, 5년 쓰시는 분 같죠? 느낌 자체가. 그렇죠. 그 본인이 이제
받을 땐 좋았으나 네, 막상 또 해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줄 때 돈이 남아 돌아서 선물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아, 이거 쟤한테 주면 어울리겠는데? 그래서 선물을 막 사준 거죠. 근데 그때는 받을 땐 좋았다가 막상 나도 이제 받은 게 넘치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근데 나의 씀씀이는 저러지 않아. 물건은 주기 싫고 돈도 쓰기 싫은데 여자친구를 꾸짖어 달라. 완전 잘못된 사연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친이 통이 크니까 사연자랑 사귀고 있는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정답이다. 예. 예. 이게 제일 통이 큰 거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주면서 내가 너를 만난다. 그렇죠.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이 정도까지 딱 벼랑 끝까지 몰렸으면 선물 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거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본인은 다 받기만 했다. 해준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헤어지는 입장에서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돌려받을 수도 있군요. 괘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주는 거 다 받기만 하고 하다가 갑자기 딱 내일도 화이트데이인데 너 씀씀이가 너무 커. 뭐라고? 우린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사탕 하나. 예, 잘못됐죠. 알고 보니 월급이 비슷한 게 아니라 너보다 훨씬 많았던 게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런 반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월급 네. 대충 맞춰준 거죠. 진짜 마음이 착해가지고. 근데 여자분이 이렇게 해주실 정도면 진짜 남자분을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는 더 잘해주셔야 됩니다. 온달좌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홍대병님께 용국이의 일침. 스마트워치 좋죠? 너무 좋은 거야, 비싼 게. 예. 또 마켓에 올라가겠네. 금방 올라갑니다. 예. 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오늘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연애 고민 사연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연애 고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도 왔는데 채팅창에 확연히 느려졌어요. 그렇죠. 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예. 입맛은 느는 거다. 이게 뭐야? 생각할수록 예. 진짜 연애 영단. 네. 네. 먹는 양은 늘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입맛이 는다. 그렇죠. 자, 아무튼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사연 소개된 분들께 탈모 샴푸 세트 드립니다. 네. 자, 정영욱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